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그 운영 안내 교육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공모 사업이랑 활동 서식, 그리고 단체들 회계 정산 관련돼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점은 추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저희가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지원 사업,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자원봉사 도민제한 공모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가 5월에 진행이 됐죠. 보조금은 이제 진행이 되셨고,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교부 신청서 각 단체별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하시는 기관들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제출해주신 교부 신청서 기준으로 우리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됐고요.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정단체는 모두 24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활성화 사업과 각자 단체별로 핵심적으로 운영하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추진 일정 한번 보시면요. 보조금 교부는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보조금이 모두 교부가 되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운영 안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시고 마무리 최종 결과 보고도 9월까지가 진행되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그 현장에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회계 정산이 또 어려우시면 그 현장에 저희가 직접 방문드려서 영수증이라든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해 봐 드릴 수가 있고요. 7월 10일에 저희가 중간 결과 보고 또 제출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안내는 저희가 또 공문이 한번 나갈 예정이고요. 서식들은 모두 공유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중간 결과 보고 양식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사업은 모두 9월 30일까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최종 결과 보고 제출 서류는 9월 30일까지 모두 제출이 되셔야 되고요. 원본 서류와 또 한글 파일로 작성하신 부분도 모두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각자 단체별로 사업 일정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5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면 모든 서류는 6월 마지막 지출 서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셔야 되십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단체별로 진행하실 때마다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각자 안내가 한번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셨으니까 지출 서류랑 모든 결과 보고 제출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활동 서식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공모사업 관련돼서 문자가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 그 추진 안내서 다들 한 번씩 다운 받으셨을까요? 네, 끄덕여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저희가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 서식들과 정산 관련된 형식과 서류들은 모두 공유가 된 상태입니다. 그 한글 파일이나 PDF 한번 열어보시고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 공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서식들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공모사업과 관련된 서식들은 지금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교고 신청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우리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좀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될 예정이다 하시면 이 부분을 저희 담당자 선생님들과 조금 상의를 해주시고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 재료비 부분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면 먼저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좀 해주시고 내용을 공유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사전 고지가 나가면 그 부분 계획서 작성해 주시고 도센터로부터 승인을 하신 후에 모든 예산을 지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변경 계획서는 사업 중간에 진행해 주시고 되고요. 아까 추진 일정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중간 결과 보고서는 7월 10일까지 한번 제출이 예정입니다. 모든 교부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사업과 집행 내용들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추진 안내서를 다운받으신 분은 보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약식 형태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없으실 겁니다. 다만 6월까지 통장사본에 지출된 내용들이랑 이런 예산 부분을 중간 점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제출해 주셔야 되는 모든 서류인데요. 이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최종 결과 보고서, 그리고 각 활동하실 때마다 작성하셨던 활동 일지,
그리고 지출했던 모든 통장 사본의 내역들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지출 내역과 관련된 지출 서약서, 그리고 만약에 수혜 대상자가 있다면 추천사와 물품 수령증까지 모두 세트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종 결과 보고 서류를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보시면 최종 결과 보고서, 활동의 일지, 지출 내역, 통장 사본, 지출 결의서, 그리고 기타 사업 증빙 서류들 순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 양식들은 저희가 추진 안내서의 예시 부분과 함께 같이 포함돼서 안내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활동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요. 각자 봉사활동 하신 날짜마다 모든 활동일지가 붙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활동을 하시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오늘은 활동일지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일단 개념은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활동하실 때, 참여하셨던 분들의 출석자 명단, 그리고 오늘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에 대한 사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제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뭐 밑반찬 나눔 활동이라든지 수혜 대상자한테 음식을 나누는 활동은 일반 활동에 보통 포함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는 좀 사전 준비라든지 회의라는 부분들도 교부 신청 때 계획을 냈습니다 하면 사전 회의에 대한 활동 일지도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연이라든지 교육을 준비하신 단체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공연 내용들도 포함이 되셔야 되는데요. 기본 활동일지 틀은 똑같으나 교육이나 공연 같은 경우는 강사라든지 참여하신 공연자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내용들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 활동이 증빙이 될 수 있는 활동 사진들도 여러 장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추진안에서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양식들이 공유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과 통장 사본 한번 예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통장 사본, 우리가 지출할 때마다 통장이 이제 정리가 되실 텐데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예시 형태로 통장이 정리가 되시겠죠? 이러면 요 일자별로 지금 지출의 내역이 한 줄씩 지출 내역서에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찾으신 금액, 지출하신 내역에 보시면 4월 12일 10만 원 나간 거, 그 다음 6만 5천 원, 2만 원 형태로 한 줄씩 지출 내역서에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우리가 현수막 배너, 그 다음에 6만 5천 원은 우리가 방역요금 나갔었지 하고 하는 정리들이 조금 되셔야 됩니다. 요 개념이 있으셔야지 중간 결과 보고라든지 최종 결과 보고 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대상자 추천서와 명단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셨고 수혜자가 있는 활동을 진행하실 때는 필히 대상자 추천을 먼저 받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아동 대상으로 밑반찬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관에서 우리는 추천을 받을 건지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기관에서 꼭 직인이 들어간 이 대상자 추천서 양식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통해서 이 대상자 추천을 받으실 텐데요. 그 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셔서 이 대상자 추천서 양식에 직인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협의가 마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천 명단도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추천 명단에는 개인적인 뭐 연락처라든지 생년월일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면 그 취약계층 노인 30명 이름 석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 추천사와 추천 명단이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활동이 끝나시면 자, 똑같은 형태의 물품 수령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대상자 추천사와 물품 수령증은 사업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세트로 준비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 수령증은 동일하게 같은 기관에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우리 물품을 수령했어요 라는
확인증의 직인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수령자 명단 이름 석자가 들어간 명단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관에서 다시 한번 물품 수령 중이 어려우시면 그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드렸던 거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면 저희 도센터에 미리 문의를 주셔서 저희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통하시면 가능한 방법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상자 추천 기간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 추천 기간은 그 계획하신 단체 중에서 이제 밑반찬 나눔이라든지 뭐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하시는 단체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꼭 물품을 지원하는, 제공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를 진행하실 때는 대상자 추천을 필히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 추천 기간으로도 가능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명확하기 때문에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공적인 기관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시설에 추천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혹시 소외계층을 관리하는 공인된 시설인데 혹시 여기서 추천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담당 선생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그 기관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외에 봉사단체 자체에서 추천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저희 단체가 잘 알아요. 이분은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대상자 추천은 저희가 승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필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공적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교회라든지 종교기관의 단체 추천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같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 그리고 단순 경로당의 어르신분들, 나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추천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단체들은 미리 사전에 저희 쪽이랑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공연하는 단체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공연 단체는 딱히 수혜 대상자가 있지 않고 일반 주민 대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간보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문화 소외 계층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공연 확인증 한 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세요. 그 양식을 보시면 대상자 추천과 비슷하지만 공연 확인증이라고 해서 한 장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공적 기관에서 날인 하나만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사전에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공연 확인증 양식 하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참석 인원이라든지 오신 분들에 대한 이름 석자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요 공연 확인증 한 장이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활동 시에 유의사항들도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히 그 음식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행사를 진행하실 때 삼계탕 나눔 행사 하시거나 하실 때는 필히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뭐 앞치마라든지 위생모라든지 마스크 등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위생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에 안전과 관련돼서는 저희 단체 담당자 선생님들과 실무자분들이 활동 전에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나가실 거고, 단체 활동하실 때 단체 사진도 좀 찍으실 텐데요. 그럴 때 저희 현수막에 꼭 필히 표기해 주셔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 올해 문구는 동일하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라는 표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필히 현수막이라든지 보도자료 나가실 때는 요 문구가 잘 들어가는지 표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문구들은 저희가 혹시 이제 시안이라든지 나가실 문구나 텍스트들이 정해지시면 미리 사전에 저희 담당자들과 요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한지 좀 안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전 상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현수막에 필히 경기도 자원봉사 지원 사업이라는 표기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적절한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후원이라는 명칭이라든지 주체, 후원, 협조, 혹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이라는 표기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필히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라는 표기로
동일하게 홍보가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체 회계 정산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 저희 단체 지원 사업 하신 분들 중에서 지원 사업 혹시 해보신 단체 있으실까요? 한번 가볍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우리는 지출이라든지 지원 사업은 처음이다 하는 단체 한번. 네, 벨모아 윈드 오케스트라랑 Y 양상불도 처음이시고요. 네, 동네 사람 토마토도 처음이시고. 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아마 가장 지원 사업 하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지출 서류이실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서류 부분 관련돼서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상에 여러 가지들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 부분 아마 텍스트들로만 보셨을 때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요거 오늘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재료비 구입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장에 정리가 한 번씩 되실 거예요. 네, 그런 때가 되실 건데요. 오늘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지출이라든지 통장을 담당한다 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오늘 그러면 단체 대표님 오신 분? 네, 동네 사람들, 장계석 대표님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원 사업을 하실 때는 필히 단체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원 사업을 통장을 맡아서 담당해 주실 회계 담당 선생님이 별도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올해 한 해 지원 사업 하는 것 전체 총 정리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출이라든지 카드 관리라든지 지출에 대한 내역들 정리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예, 단체별로 우리는 담당 실무자가 누구입니다. 라는 지정이 조금 필요하고요. 모든 활동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재료비라든지 활동에 대한 사진들 정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카드 정리, 통장 정리, 그리고 활동할 때 사진을 찍은 사람, 요거 관리해 줄 분. 그리고 제출하신 증빙 자료도 준비해 주시는 것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언급해 드리고요. 나머지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출 증빙 사료는 기본적으로 지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예요. 그래서 통장에서 만약에 오늘 10만 원 사업 재료비가 나갔다 하면 10만 원짜리 영수증이 한 장이 생길 텐데요. 그러다면 오늘 활동일자의 지출 결의서와 영수증 그리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이실까요? 지금 지출결의서 한 장, 만약에 영수증이 한 장 생기신다 생각하시면 지출결의서가 한 장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날짜도 있으시죠? 그리고 그 날에 6월 12일에 지출된 모든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영수증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복사본과 이제 원본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자, 같은 날짜에 나간 영수증 3장. 이렇게 정리가 준비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필히 지출 일자별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의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장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식자재와 뭐 관련돼서 현수막도 제작을 했다 하면 4월 20일 기준으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아래 지출번호로 영수증 기준으로 한 줄씩 작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된 모든 증빙 사료도 저희가 이제 요 밑에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히 결제는 담당자와 대표의 모든 서명이나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보시면 가끔 서명에 이제 대표자님 한 분의 서명만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단체 대표님과 이 지출을 해주시는 실무자, 단체분의 서명, 담당자분의 서명도 필히 2개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구입한 물품 증빙사진도 잘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출 결의서 증빙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샀던 모든 물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형태로 박스채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사진을 찍으시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모든 실무자분들은 나열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카드를 가지고 계신 소지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로 지출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열해서 바로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수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카드 지출을 하시다 보면 영수증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수증의 모든 내역이 나올 수 있는 하나로마트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역이라든지 물품이나 수량 등을 영수증 한 장에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를 보시면 통영수증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나 견적서가 추가적으로 좀 붙어야 됩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통영수증의 영수증이 나왔다고 하면 그 지출하신 그 사업장에 거래 내역서나 견적서를 필히 요청하셔서 구매 내역과 수량과 단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내역서를 받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꼭 그 사업장에 직인이라든지 서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역서와 견적서의 형식을 이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으면 필히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하단에 보시면 자동으로 뭐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하신 분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적립이 되었다 하시면 당일에 바로 요거를 취소하시고 다시 결제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확인이 된 당일날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혹시 처리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저희 이제 대표 도센터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영수증을 바로 받자마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자면 이렇게 금액만 확인이 되고 구매 내역과 수량이 파악이 안 되는 거래 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필히 견적서와 내역서, 간이 영수증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원 단위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지출이 10,000원 단위, 1,000원 단위, 적으면 최소 10원 단위로 결제가 되는데 뭐 444원으로 떨어지는 영수증이 가끔 있어요. 요거는 당일에 바로 확인이 되시면 원 단위는 절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회계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원 단위로 지출이 되시면 바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저희 담당자 도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다음에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는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혹시나 이제 렌탈을 하시는 경우들, 임차를 하거나 버스를 렌탈하는 경우들은 필히 견적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배너라든지 현수막, 개수와 사이즈, 그리고 단가가 들어간 견적서를 사전에 미리 받고 카드 지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꼭 사업장에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업체 도장에 날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차라든지 대여, 음향기기를 렌탈하신 경우가 200만 원 이상 지출하실 경우는 타 견적서도 추가로 한 부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 지출하고자 하는 그 상가 말고도 비교적으로 이 단체가 저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업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 견적서 한 부가 더 추가적으로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계좌이체 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다 보조금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될 건데요. 그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떼서 사업에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만 좀 안내를 드리면요. 계좌이체 하실 때는 필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단순하게 계좌이체 형태로는 절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지금 이 양식 보이시죠?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관련된 거래 내역 확인증이라든지 계좌이체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이체 확인증은 추후에 사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좌이체 시는 필히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가 붙어야 됩니다. 비교 견적서는 200만 원 이상일 시 플러스로 추가로 보관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그 사업장 어떤 사업자에서 계좌이체를 하실 건지 사업자 등록증과 업체 통장사본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계좌이체는 저희가 좀 요청하는 서류들이 좀 많죠.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 결제를 좀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고유번호증이 없는 미제출 단체는 계좌이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교부 신청서 때 고유번호증 관련돼서 저희가 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요 고유번호증 제출하시지 않은 단체는 계좌이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 안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지출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린 게 식비 지출은 1일 1인 1식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식비와 간식비는 동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날 4시간 이상 활동하셔야지만 봉사자만 하루에 한 끼에 가능해서만 1일 10,000원에 한해서만 식비가 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활동일지상에 봉사자 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성해 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봉사자 부분에 중에서만 10명에 한해서만 저희가 식비가 가능하고 당일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으면 식비를 1인 1일 1식에 한해서만 10,000원에 한해서 식비가 지출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지금 4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하셔야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활동일지 인원상 지금 10명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만약에 11만 원 이상 식비가 제출해 주셨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초과해서는 식비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해서 활동 당일에 식비를 좀 지출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일에 식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A4 용지든 미리 서식을 준비하시든 이렇게 식사 명단에 서명 하나가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예시를 보실게요. 활동일지상에 봉사자가 10명이 4시간 이상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10명에 대해서는 봉사 식비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럼 당일에 활동하실 때 식사를 하시고 뭐 식당에서 식사 서명을 받아주셔야 되세요. 식사를 하신 분들 뭐 김도민, 당일에 이자원, 뭐 박봉사님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당일 서명이 10명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비는 10만 원 내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영수 처리를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대상자라든지 협력자, 당일에 공연비가 지급되신 분, 또 강사 등은 식비가 지출이 불가능하십니다. 오로지 봉사자로만 체크해 주신 분들만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초과로 지출하지 않으시도록 잘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상의 회의로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전 회의 시에는 식사가 지출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날은 간식비만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식비는 절대 지출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지출과 관련돼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부 신청서 상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만 지출이 가능하세요. 교부 신청서 다 단체별로 다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역상에 우리 이제 버스를 임차해요. 아니면 음향기기를 임차할 예정이다. 라고 저희 쪽에 안내를 해주신 단체만 임차료가 지출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업 진행하다 보니 임차료가 갑자기 나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부 신청서에 우리 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임차료는 보통 봉사활동 시에 필요한 전세버스라든지 음향기기 렌탈 등이 대부분 주요적인 예산 편성이겠죠. 그 외에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를 통해서 임차료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료를 지출하기 전에 어떤 단체에서 진행할 그 상호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실 거예요. 미리 이 서류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 사업의 종류나 업태, 그리고 종목 등에 대해서 렌탈이 가능한 업체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대표님 명의 사업장은 일체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확인해서 지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입니다. 우리 단체분들도 각자 공연료라든지 강사님 초빙하는 그런 예산들 굉장히 많이 편성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잘 주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건비 지출의 증빙서류는 요 순서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당연히 지출이 나가는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강사님한테 미리 지급 확인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요 양식. 그리고 만약에 지출이 된 날이라면 이 계좌이체가 되셨겠죠? 계좌이체 확인증도 잘 구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강사님이 어떤 이력이 있으신지 강사님의 이력서라든지 프로필도 미리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의 통장사본도 미리 구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강사님이 아니라 공연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지출 결의서 그리고 공연자에 대한 지급 확인서 미리 사인 받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체가 되셨다고 하면 공연자한테 이체가 된 이체 확인증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연자
뭐 가수분이라든지 뭐 악기 연주 하시는 그런 공연자라고 하시면 그분의 프로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미리 통장 사본 받으신 통장 사본도 구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순서시니까 요 순서는 저희가 똑같이 추진 안내에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연비라든지 인건비 지급할 예정이라 하면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급 확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추진안에서 32페이지에 양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시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강사비 지출 시에는 지금 보시면은 인건비 지출 시에 필히 지급 확인서는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지급 대상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강사료가 이번 한 해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22만 원인데 이 중에 세금은 제하고 실지급액은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이게 맞는지 강사님한테 서명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와 어떤 날의 일시 장소, 그리고 대상자, 누구한테 몇 명한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간단한 인적 사항과 입금 계좌 같은 것들은 필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금액도 계산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천징수는 뒤에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공연비는 단체 내부 회원한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요 단체 내부 회원은 저희가 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 모든 회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 단체 내부 회원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교차로 확인하기 때문에 요분들한테는 절대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인에게 한해서 월 12만 5천 원이 초과 지급할 경우에는 필히 원천 징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8.8% 세금을 공제한 후에 실지급액만 강사님이나 공연자분한테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처리를 진행하신 후에 실지급액만 강사님과 공연자분한테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체 확인증은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실제로 ATM에서 진행하셨다고 하면 거래 내역 확인증을 구비해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원천징수 영수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시면 국세와 지방세 납입 확인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시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다운받거나 구비서류로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월 12만 5천 원 이상 지급된 강사님이나 공연자분이 계시다고 하면 필히 국세 납입 증명서와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시 형태처럼 이런 형태로 나올 예정이니 한번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천징수 계산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처음 하시는 단체라든지 공연료가 조금 나가는 그 강사님이라든지 회차가 또 많은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일단 저희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원천징수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엑셀 파일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 내에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넣으시면 8.8%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 각 계산에 이제 강사님별로 동일인 기준으로 월 12만 5천 원 이상 초과 시에는 필히 원천 징수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강사료라든지 공연비 등 외부 인에 한해서만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단체 회원에게 지급된 거는 절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최종 결과 보고를 확인했을 때 단체 회원분한테 지급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전액 환수 조치가 되고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고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필히 한 강의당 강사비 한 분한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뭐 우리는 꼭 필히 강사님과 보조 강사를 꼭 써야 돼요 하면 요거는 사전에 저희 쪽에 검토를 해주시고 한 분만 강사님을 초빙하는 걸로 계획을 좀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요건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일괄 지급이 불가능하고요. 필히 월별로 정산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5월에도 그 강사님, 6월에도 동일한 분을 불르더라도 5월 강사비와 6월 강사비는 각 월별로 정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일괄로 7월에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이라든지 회계 정산을 보시는 담당자분은 요거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추진 안내서 상에도 요 도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빙하려고 하는 단체의 강사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급 기준에 한해서 최대 지급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고 사전에 안내가 나가야 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 2급에 포함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관련된 자격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프로필 내에 확인이 되시는 전문가만 일반 2급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일 강사를 초빙하고 우리는 1시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면 12만 원 이내에 강사비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초과되시는 시간은 지금 10만 원, 이어폰 끼고 있어서 뭐 네. 이렇게 안에서만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강사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급 한도액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관련 분야의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이 안 되시는 전문가라고 하시면 일반 3급에 해당이 되십니다. 보통. 그래서 1시간은 4만 원 이내의 강사비만 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일일 최대 한도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강사비를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연료 지급 기준입니다. 저희 도민제한 공모사업은 요 아래 하단에 지금 지급 기준대로 저희가 공연료를 지급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팀 단위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공연팀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1시간 내로 활동하시는 내용은 지급 한도액 50만 원 내외에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료를 감안해서 50% 번위에서 상향 조정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준 금액 이하 편성은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 지급 한도액보다 낮게 편성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 외에 뭐 합창단이라든지 대규모 11인 이상 이런 활동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급 한도액은 7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필요할 경우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체 공연팀이라든지 금액이 결정이 되셨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지 편성 그 지급 한도액이 넘지 않는지 확인이 궁금하시면 저희 도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미리 협의 후에 공연료를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산 관련돼서 이제 점검사항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으려고 하시니까 좀 힘드시죠? 네. 중간 체크로 혹시 좀 가볍게 좀 질문 던지면 이제 지금은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활동이 조금 조정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25인 미만 활동만 가능하신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예산 관련 점검 사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는 필히 2인 이상 서명이 필수로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지출 일자별로 작성을 한 장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하시면 꼭 영수증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물품 내역이나 수량이 잘 들어가 있는 영수증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받은 영수증이 통금액만 있는 영수증이면 견적서나 거래 명세서 같은 영수증이 필수적으로 한 가지는 구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승인번호라든지 포인트 정리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필히 업체명과 도장이 잘 납인되어 있는지 받으시면 바로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요. 단일 품목 200만 원 이상 시에는 본견적과 비교 견적서도 한 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하시면 무조건 당일에 물건이라든지 어떤 현수막을 구매하셨으면 물품 사진은 바로바로 사진을 찍고 잘 이제 갤러리에 가지고 보관해 주셨다가 최종 결과 보고서 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려도 이제 뭐 부족함이 없는 식비 부분은요. 활동 기준 4시간 이상 활동해 주셔야 되고요. 1일 기준 시간 식비는 택 1에서 지출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식비는 동시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1인 봉사 인원 대비 1인 기준으로 10,000원 이상은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및 식사 명단은 필히 구비가 되셔야 되고요. 주류비는 저희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상에서 처음처럼이라든지 세로라는 정종. 네, 정종 이런 것도 저희가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요. 가끔 식재료로 뭐 소독용으로 이제 대꼬리병을 사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병원은 현장에서 어떻게 쓰임이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영수상에는 주류비로 저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영수증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강사나 협력자는 식비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활동일지상에 봉사자로 들어가신 부분들만 식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강사가 지출이 되시면 모든 구비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모든 순서대로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프로필 통장 사본,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 이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월 기준으로 한 분한테 강사비가 12만 5천 원 이상이시면 당연히 원천 징수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지출 내역은 통장과 동일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산과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류는 절대 구입 불가, 그리고 일괄 결제나 현금 인출, 단순한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대표님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단체 회원들과 관련된 활동비나 공연비, 강사료도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위에 기름값이라든지 교통비도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시상금이나 단순하게 선물, 상품권 구입도 저희가 지원 불가능하니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 성격이나 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단순 물품 지원도 저희가 경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활동은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지원만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부도 진행이 불가능하시고요. 자부담은 미집행 시에는 저희가 일부 보조금 비율 반납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뭐 20만 원 자부담을 잡아주셨다면 그 예산 계획대로 자부담도 모두 집행해 주셔야 되고 관련된 모든 서류들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 단위 지출과 보조금 자부담 혼용 지출도 어려우시고요. 지금 예산 교부 신청서 내에서 1,000만 원 예산과 뭐 20만 원 자부담 관련돼서 예산 계획을 제어주셨는데 만약에 30만 원 영수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그중에서 10만 원은 보조금 나간 거고요. 20만 원은 자부담 쓴 거예요. 라는 영수증은 저희가 승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1,000만 원 지출과 자부담 20만 원 지출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는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과 관련된 포인트 적립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혹여나 포인트가 적립이 되셨다고 추후에 이제 최종 결과 보고 때 확인이 되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관한을 받을 예정이고요. 예금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제 통장에서 발급이 되거나 자동으로 이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업비로 지출이 불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추후에 저희가 반환을 받을 예정이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캐시백이라든지 체크 할인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이소에서 만약에 10,000원 결제를 했는데 가끔 이제 다이소 지점마다 캐시백으로 해서 통장으로 바로 500원을 반환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요거는 캐시백은 사업비로 보기 때문에 들어온 500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비로 쓰시는 건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이게 예금이자인지 캐시백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는 통장을 저희 쪽으로 이메일로 공유해 주시고 내용을 봐주시면은 저희 담당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요거는 캐시백이니 다시 사업비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요 예금이자는 건드시면 안 되십니다. 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저희 쪽이랑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단순 계좌이체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하니 계좌이체는 불가능 카드 결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 부적격 집행 사례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표자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절대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조끼나 포토 인쇄기 같이 자산성으로 포함될 수 있는 물품은 구입이 어렵습니다. 저희 쪽에 계획해 주신 예산에 대한 지출만 가능하시고요. 단체 회원에 대한 공연비라든지 강사님 교육비라든지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에 참여해 주시는 분한테는 참가비 형태의 접수는 어려우시거든요. 이런 접수는 어려우시니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 9월 30일 이내의 지출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시면 이런 모든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집행액을 모두 환수하고 사유사를 받고 추후에 향후 5년까지 저희 단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형태로 저희가 안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번, 3번 저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간식비에 관련돼서 지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엄격하게 보는데요.
당일에 한 번 활동하실 때 식비와 간식비는 동일한 분한테 지출이, 동시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식비는 10,000원, 간식비는 5,000원까지 초과 지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쪽으로 승인되지 않은 식비와 간식비는 모두 환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교부 신청서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